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몇 강이죠? 18강인가? 19강인가? 헷갈리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국내 이 1920년대 들어서부터 있었던 국내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민족 운동이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시야를 조금 국외로 돌려서 국가 밖에서 우리 한반도 밖에서는 어떠한 민족 운동이 있었는지를 교과서 61페이지, 62페이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그 독립 운동을 국외에서 전개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장소로 많이 등장하는 곳이 만주, 간도, 연해도 이런 지역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강의를 쭉 그냥 그 국외 독립 운동, 국외 민족 운동 하나만 갖고 그냥 얘기를 하려다가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만주, 간도, 연해주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주가 어디고 간도가 어디고 연해주가 어딘지를 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득이하게 강의를 두 강으로 나뉘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이제 그 국외 독립운동의 민족운동의 배경이 되는 만주와 간도와 우리 연해주 지역에 대해서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와 간도, 연해주 여기가 어디냐? 자, 여러분 만주와 간도와 연해주가 어딘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지도에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좌측의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 있죠, 그렇죠? 한반도가 있다면 여기 이제 한반도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오늘날 이제 중국 땅이 여기는 이제 동간도, 서간도 나눠져 있는 여기 일대가 이제 간도 지역입니다. 간도.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동해 바다를 접해 있는 러시아 땅 일대가 연해주 지역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만주라 돼 있죠. 만주는 아주 명확하게 행정 경계가 딱 잡혀 있습니다. 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 중에서 만주는 행정구역상을 정의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중국의 전체 이제 행정구역 지도가 나와 있죠. 중국은 네 개의 직할시, 베이징, 텐진, 충칭, 상하이라는 네 개의 이제 그 직할시와 전국을 23개의 성으로 나눠놨어요. 23개의 성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만주가 어디냐면 일단 23개의 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5개 자치구로 나눠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만주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리 흔히 그 뉴스에서 맨날 뭐 동북 삼성이다, 동북 삼성이다 얘기하는 중국의 동북 쪽에 위치한 삼성. 여기는 헤이룽장성, 한자로는 이제 흑룡강성이 되겠죠. 그리고 바지에 지려버린 지린성, 길림성이 되겠죠. 그리고 료녕성, 중국말로 야오닝성.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동북 삼성입니다. 요 헤이룽장성, 지린성, 야오닝성에다가 이 내몽골 자치구, 네이먼구 자치구의 일정 부분을 더한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만주 지역이 되는 겁니다. 만주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 안에 간도가 일부 포함이 돼요. 간도가 만주가 이렇게까지가 다 만주니까. 그리고 연해주 지역은 이게 이제 뭐 따를 연자에 바다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따라서 쭉 여기 동해 바다니까 동해 바다를 따라서 접해 있는 요 일대가 연해주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간도 이제 만주의 일정 부분인 우리나라 한반도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간도는 이게 재밌는 게 한자로 쓰면 이게 이렇더라고요. 한자로 쓰면 여러분들 그 사이간자에다가 도자가 이게 섬도자입니다. 아니 섬이 아닌데 왜 섬도자냐? 이게 이제 과거에 중국의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하고 사이에 어떤 애매한 경계 구간으로 끼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간도 지역에 사람을 좀 못 살게 청나라가 정책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섬과 같이 고립된 지역이다. 그래서 사이간자에 섬도자를 써서 간도 지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자, 간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간도는 누구 땅이냐? 여기도 일단 섬은 아니지만 육지지만 이름으로는 섬도자가 들어가니까 자, 간도 누구 땅이냐? 자, 여러분 알다시피 대마도는 일본 땅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럼 간도는 누구 땅이냐?
자, 간도는 일단 지금 현재는 중국이 이 지역을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간도가 누구 땅인지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죠. 이게 원래는 우리 교과서 32페이지에서 한번 다루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진도에 쫓기다 보니까 좀 대충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번 시간을 우리가 한번 빌려서 어차피 우리가 독립군이 활동한 간도란 지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간도가 누구 땅인지 역사적인 근원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 우리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려 시대 때 이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나라가 발호하기 시작하면서 고려의 영토가 천리장성 아래에 이제 한정돼 있다가 공민왕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쌍성 총관부를 비롯해 가지고 북방 영토를 공민왕이 수복하죠. 그렇죠? 이쪽을 다 이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공민왕이 다시 되찾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주 온화해 보이시는 우리 만원짜리를 장식하시는 우리 누구십니까? 조선의 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께서 얼굴은 아주 어질지만 이분이 또 영토 개척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방에 이제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영토와 비슷한 일대까지 세종대왕 때 다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침발라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별로 문제는 안 됐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4군 6진까지 이렇게 오늘날 한반도의 영토와 비슷하게 다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이쪽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 두만강을 자주 건너 다녔어요. 자주 건너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쪽에 가서 뭐 열매도 따먹고 곡식도 뭐 따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더우면 이쪽 좀 북쪽으로 가서 좀 여기 시원하니까 좀 지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 뭐랄까 이쪽 지역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간도라고 하는 일대에 주인이 누군지가 좀 명확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뭐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야 거기 넘어가지 마 왜 자꾸 넘어가라고 했지만 뭐 딱히 실제로 이걸 뭐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고, 중국의 명나라 입장에서도 지네 땅 서쪽으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끄트머리에 있는 뭐 간도라는 동네 뭐 춥고 뭐 땅도 척박한데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언제부터 되냐? 자, 지금 보이는 이 양반이 누구냐면 청나라의 이제 황제인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사실상 세운 임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후금으로 따지면 두 번째 왕이 되지만 아버지인 이 누르하치에서 두 번째 왕이 되지만 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인 데는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청태종입니다. 흔히 홍따이찌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뭘 일으킨 사람이냐? 병자호란 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있죠?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 고두례라고 이제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그 이제 치욕을 겪었던 그때 그 절받은 임금 이 황제가 청나라 황제가 여기는 청태종입니다. 이제 이 아저씨가 딱 이제 보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여기 이 간도 지역이 원래는 뭐 우리가 중국이 별 관심을 안 가졌지만 하필이면 이 간도 일대가 누구의 발원지냐?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 다른 말로는 만주족의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간도를 포함해서 아까 전에 우리 넓게 배웠던 그 지역이다 만주족의 발원지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만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주족, 즉 여진족이 이제 만주족이 된 건데, 만주족 애들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청태종 때 되면은 야, 이 간도와 만주 일대는 우리 청을 세운 우리 만주족이 발원한 신성한 땅이다. 신성한 땅이니 너희 조선인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특히 우리가 당시에 이제 병자호란으로 조금 청나라인데 약점이 잡혀있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자, 그러다가 이 사람, 여기 본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의 3대 황제, 여기 있는 이 청태종의 손자입니다. 손자이자 청나라의 제일 강대한 시기를 이제 이끌었던
강희제라고 하는 임금인데, 이 강희제 때 이제 강희제 때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숙종임금. 숙종도 어진을, 왕의 초상을 거린 걸 어진이라 그러는데 숙종의 어진을 여기 같이 놓고 싶었는데 이게 6.25 전쟁 이후에 불타가지고 숙종 어진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 역사적 자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아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숙종의 어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못 쓰고 TV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강희제 때 이 간도 일대에서 청나라 사람이 조선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조선 사람이 청나라 사람을 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희제가 야, 이거 국경이 지금 애매하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다. 조선 정부와 협상해서 여기에 간도 일대의 국경을 명확히 설정해서 어디까지가 조선 땅이고 어디까지가 청나라의 땅인지 명확히 결정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숙종 때 청나라와 우리가 백두산에서 국경을 명확히 결정을 하고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 여기 있는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백두산 정계비. 딱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백두산 저 중턱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비를. 근데 이제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은 당시에 청나라와 우리 조선의 영토가 어딘지 명시가 돼 있겠죠. 딱 여기 보면은 제가 뭐 한자를 잘 모르니까 다 못 읽겠고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서위 압록, 동위 토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압록강이 여기죠. 압록강. 백두산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는 압록강이죠. 압록강이 백두산 기준으로 서쪽의 경계가 되고, 동위 토문, 동쪽의 경계는, 백두산 기준으로 동쪽의 경계는 여기 있는 이 토문강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은 서쪽 경제가 여기 압록강이니까 이제 압록강 아래쪽은 우리 조선 땅, 북쪽은 청나라 땅이고, 동쪽 경계 여기는 토문강이니까 토문강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 땅, 조선 땅. 그리고 토문강 서쪽은 누구 땅? 청나라 땅. 이렇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에 정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우리 간도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간도는 우리 조선 땅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 간도 전체는 아니지만 간도 중에서 북간도 지역은 다 우리 조선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문제 생기냐?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이란 걸 맺습니다. 자,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내용이 대충 어떤 거냐? 일본은 간도 땅을 전부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 넓은 만주 땅에 있는 탄광 채굴권과, 탄광을 채굴하는 채굴권과, 그리고 만주에다가 철도를 깔아서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전부 일제에게 넘깁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죠. 청나라는 만주에 있는 탄광을 채굴하고 철도를 부설하는 권한을 일제에 줬고, 일제는 대신에 이 간도를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간도가 우리 땅인데 왜 일본이 지들 마음대로 청나라와 협상을 합니까? 이유가 있죠. 1909년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기 바로 4년 전 1905년에 우리가 앞서 배웠죠. 우리와 일본 사이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뭘 맺었죠? 을사늑약을 맺었습니다.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일제에게 뭘 빼앗겼습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겼죠. 자, 외교권을 빼앗다 보니까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는 이 외교 활동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도 땅을 청나라에다가 넘겨줘 버렸다는 겁니다. 열받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고,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서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겼다. 자, 그런데 이 을사늑약은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제에게 외교권을 넘겨준 것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외교권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지도 않은 외교권을 가지고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마음대로 맺어서 간도 땅을 넘겨줬던 이 간도 협약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럼 효력이 없다면 원래대로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의 영토의 경계는 이때 백두산 정계비 때 결정했던 토문강을 기준으로 해서 간도 지역 중에 북간도는 누구 땅이다? 대한민국의 땅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국제법상 원래 거기가 누구 땅이었던지 간에 어떤 국가가 100년 이상을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간도 지방은 누가 소유하고 있죠? 중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도 지방을 우리가 중국한테 빼앗긴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간도 협약이 언제 맺어졌죠? 1909년 맺어졌습니다. 자, 이때부터 청나라가 간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909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2009년이죠. 2009년이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제 간도가 청나라 땅이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뭐 통일정부 대표라고 하는 어떤 민간 단체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은 국가 간에 발생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법적인 이 판단을 대신해주는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2009년 9월 달에 우리가 뭘 했냐? 간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여기다 접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재판이 그냥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딱 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간도 이거 을사늑약이 무효기 때문에 을사늑약의 근거를 둬서 맺었던 간도 협약도 무효다. 그러니까 간도 땅을 다시 대한민국에게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접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이 땅을 중국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간도 땅을 중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역사적 작업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간도 반항 소송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조차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안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간도가 우리가 어딘지도 정확히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중국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유권을 명확히 인정받고 있는 독도라고 하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자꾸 일본 애들이 다케시마노 니혼 뭐 이지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셔럽 하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만주와 앞서서 쭉 지도를 가보면 우리가 앞서서 만주와 그리고 간도, 연해주 지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우리 독립군의 아주 뛰어난 활약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만주. 자, 만주 중에서 요 일대를 간도, 그리고 여기 동해바다에 접해있는 이 지역을 연해주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